최근 금값 21%, 은값 41% 폭락하면서 수많은 투자자들이 계좌를 보다가 식은땀을 흘리고 있죠. 곳곳에서 금의 시대는 끝났다, 지금 당장 손절해라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지금의 폭락이 정말 재앙일까요? 아니면 거대한 기회일까요? 오늘은 2008년, 2020년 패닉 데이터부터 중국의 전략적 움직임, 그리고 50년간 증명된 달러와 금의 관계까지 팩트만을 가지고 이 시장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저 역시 광산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로서 과장된 낙관도 근거 없는 공포도 없이 오직 숫자와 역사가 보여주는 진실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기억하시나요? 당시 금값이 32%나 폭락했습니다. 모든 언론이 금은 끝났다고 외쳤죠. 제 지인 중에 당시 40대 중반이었던 이 부장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공포에 질려 금을 900달러 선에서 전부 매도했거든요. 계좌 손실을 견디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3년 뒤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금값은 1900달러를 돌파하며 무려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 부장님은 지금도 그때 이야기만 나오면 한숨을 쉬십니다. 딱 3년만 버텼으면 집 한 채 값을 벌었을 텐데 라고 말이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은값이 12달러까지 추락하면서 은 시장은 끝났다는 비관론이 시장을 덮쳤거든요. SNS에는 손절 인증이 쏟아졌죠. 그런데 이후 어땠습니까? 단 18개월 만에 30달러를 넘기며 150% 이상 폭등하는 반전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과거 은값이 117달러였을 때를 떠올려봤습니다. 당시 대중은 환호했지만 저는 과도한 레버리지와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폭락을 경고했었죠. 실제로 폭락이 왔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금 21%, 은 41% 하락한 이 패턴은 과거의 패닉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공포를 이겨내지 못하고 자산을 헐값에 넘기는 것, 이게 바로 최악의 선택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지금의 하락장은 위기가 아니라 부의 이동이 일어나는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쉴러 P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쉴러 교수가 만든 지표인데요. 이게 주식시장의 고평가 정도를 보여주는 가장 신뢰할 만한 척도입니다. 현재 이 지수가 40.5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숫자냐면요, 지난 140년 동안 이보다 주식이 비쌌던 적이 단 2번밖에 없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1929년 대공황 직전, 그리고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직전이었죠. 당시 사람들도 이번엔 다르다, 영원히 오를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주식시장이 폭삭 무너지면서 갈 곳 잃은 막대한 자금이 안전자산인 금시장으로 대거 이동했습니다. 1929년 이후 금값은 1970년대까지 꾸준히 올랐고요. 2000년 이후에도 금은 7배 가까이 폭등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중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주식은 안전하고 금은 위험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완전히 거꾸로 된 겁니다. 데이터는 오히려 주식시장이 세대적 붕괴의 전조를 보이고 있다고 경고하는데 말이죠. 생각해보세요. 주식시장이 역사적 고점에 있고 금이 조정을 받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거대 자금이 금으로 이동하기 직전의 폭풍 전야입니다. 1929년과 2000년이 그랬듯이 역사는 또다시 간 패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서 며칠 전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 규제 당국이 자국 은행들에게 미국 국채 보유량을 줄이라는 전략적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이 미국의 신용을 공식적으로 불신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거대한 변화의 신호거든요. 그럼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팍 확보한 그 막대한 돈은 어디로 갈까요? 역사적 패턴을 보면 답은 명확합니다. 결국 금시장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중국은 전 세계 중앙은행 중에서 금 매입 11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달 엄청난 물량을 쓸어 담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계좌 손실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는데 중국이라는 거대한 국가는 이 기회를 틈타 금을 헐값에 매집하고 있습니다. 누가 현명한 겁니까? 공포에 떨며 던지는 쪽이니까, 아니면 냉정하게 담는 쪽입니까? 중국은 미국 달러 시스템의 붕괴를 이미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으로 자산을 옮기고 있는 거죠.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입니다. 로이터 통신이 최근 충격적인 보도를 냈습니다. 중국 규제 당국이 자국 은행들에게 미국 국채 보유량을 줄이라는 전략적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이 미국의 신용을 공식적으로 불신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단순한 뉴스가 아니거든요. 이건 글로벌 금융 질서의 거대한 지각 변동입니다. 과거에는 미국 국채가 가장 안전한 자산이었잖아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달러를 벌면 미국 국채를 사는 게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그 룰을 깨고 있는 겁니다. 그럼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팔아서 확보한 막대한 달러는 어디로 갈까요?
역사적 패턴을 보면 답은 명확합니다. 결국 금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확인해보니 중국은 현재 전 세계 중앙은행 중 금 매입 1위를 기록하고 있더군요. 매달 엄청난 양의 금을 전략적으로 쓸어 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계좌 손실 20%, 30% 보면서 불안에 떨고 있잖아요. 손절해야 하나, 버텨야 하나 고민하면서 밤잠을 설치고 있는데요. 바로 그 순간에 거대 국가는 오히려 이 기회를 틈타 금을 헐값에 매집하고 있습니다. 누가 똑똑한 겁니까? 공포에 떨며 던지는 쪽입니까? 아니면 조용히 종이 담는 쪽입니까? 중국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요? 바로 미래를 보고 있는 겁니다. 1970년부터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달러는 금 대비 가치의 99%를 상실했습니다. 거의 다 잃어버린 겁니다. 1970년에 100달러로 살 수 있던 것이 지금은 1달러 어치밖에 못 산다는 뜻이거든요. 사실상 구매력을 거의 다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1970년에 금 1온스가 35달러였습니다. 지금은 얼마죠? 5,000달러 가까이 갑니다. 무려 140배 이상 오른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지난 50년간 달러가 금보다 강세를 보인 적이 단 4번밖에 없었습니다. 4번이요. 그것도 아주 짧은 기간 동안이었고요. 그 추세마저 갈수록 약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디어에서 뭐라고 합니까? 달러가 강세다, 금값 하락이 추세 반전이다라고 난리를 치고 있죠. 그런데 장기 차트를 펼쳐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달러 시스템의 붕괴를 똑똑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현재의 금 가격 하락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달러 랠리 때마다 반복되어 온 일시적 현상일 뿐이거든요. 1980년대 초반에도 달러가 강세를 보이며 금값이 850달러에서 250달러까지 폭락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어땠습니까? 2011년까지 1900달러로 7배 넘게 폭등했죠. 1990년대 후반에도 똑같은 패턴이었고 2000년대 초반에도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어땠습니까? 반드시 금값 폭등 사이클이 뒤따랐습니다. 화폐 가치 하락이라는 거시적 흐름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금은 지난 반세기 동안 가치를 보존하는 유일한 수단이었다는 게 숫자로 명확히 증명됐습니다. 최근 금값의 움직임을 보셨습니까? 폭락 직후 4,000선에서 4,900선까지 순식간에 반등했습니다. 마치 눌린 용수철처럼 튀어 오르더군요.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명확한 신호거든요. 4,000선 근처에서 중앙은행이나 국부펀드 같은 거대 매수 세력이 대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 던진 물량을 누군가 특정 가격대에서 받아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차트를 분석해봤는데요. 4,500선이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추가 하락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패닉에 빠져야 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축복 같은 매수 기회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대 자본이 그 가격대를 지키고 있듯이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중앙은행들이 수조 달러를 관리하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이 4,000선, 4,500선에서 금을 사들인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그 가격대가 그만큼 견고하고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개인들은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손실 보면서 악몽을 꾸는데 정작 진짜 큰 손들은 드디어 세일하네 라며 담고 있는 겁니다. 시장이 폭락할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약한 손은 떨어지고 강한 손이 주워 담는 거죠. 단기 변동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대 자본이 방어선을 치고 있다는 사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의 전망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차트 패턴과 시장 상황을 분석해 보니까 금값이 향후 6,500달러에서 7,00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또 전문가들 낙관론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건 제 개인적인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JP모건도 연말 예상치를 6,300선으로 제시했거든요. 세계 최대 투자은행 중 하나가 내놓은 숫자입니다. 골드만삭스, 시티은행 등 주요 투자은행들도 비슷한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그냥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이런 상승을 이끄는 동력이 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로 중앙은행들의 지속적인 금 매집이 있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인도, 터키, 폴란드 등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매달 수십 톤씩 금을 사모으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미국의 천문학적인 적자 누적입니다. 미국 국가 부채가 35조 달러를 넘어섰고요. 매년 2조 달러씩 적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자만 연간 1조 달러가 넘어요. 이게 언제까지 지속 가능할까요? 세 번째는 심화되는 지정학적 혼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갈등, 미중 패권 경쟁, 대만 해협 긴장까지요. 불확실성이 극대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구조적 동력들은 전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거든요. 향후 12개월에서 24개월 내에 제시된 목표가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고요. 근본적인 상승 조건들은 하나도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방향성이 아니라 진입 시점입니다. 하락장에서의 눌림목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 이게 바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시장에서 지금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은값이 40% 폭락했잖아요. 그런데 실물 시장의 리스 금리가 4.5%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미스 금리라는 건 실물 은을 빌리는 데 드는 비용인데요. 이게 높다는 건 실물 은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가격이 폭락하면 미스 금리도 떨어져야 맞거든요. 수요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가격은 폭락했는데 실물은 귀하다? 완전히 모순된 상황이거든요. 이건 명확한 신호입니다. 종이시장, 그러니까 선물시장에서는 매도세가 강하지만 실물시장에서는 은을 확보하려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코맥스 데이터를 보니까 실물 인도 물량이 급증하고 있더군요. 평소보다 몇 배나 늘어났어요. 누군가가 시장에 나온 실물 은을 대규모로 쓸어 담고 있는 겁니다. 종이로 공매도를 쳐서 가격을 눌러놓고 실물은 조용히 받아가는 거죠. 교묘한 전략입니다. 더 재미있는 건요. 은 ETF의 하루 거래량이 애플과 아마존의 거래량을 합친 것보다 많다는 겁니다. 애플이요, 아마존이요. 세계 최대 기업들의 거래량을 합친 것보다 은 ETF 거래량이 더 많아요. 이게 정상입니까? 에임은 시장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을 증명하는 거죠. 역사를 돌아보면 답이 나옵니다. 종이 가격과 실물 수요 사이에 괴리가 발생했을 때 결국 어느 쪽이 이겼습니까? 실물 시장이었습니다. 실물 시장의 압력이 결국 가격을 위로 쏘아 올리며 승리했거든요. 지금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거대한 은숏 포지션에 개입하려 한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은이 이제 단순한 원자재를 넘어서 국가 전략 자산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은은 반도체 산업의 필수 소재거든요. 전기 전도성이 가장 뛰어난 금속이기 때문에 모든 첨단 전자기기에 들어갑니다. 스마트폰, 전기차, AI 칩 전부 다요. 그런데 지금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대만 문제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요. 만약 여기서 충돌이 발생한다면 은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정학적 위기 상황에서 은은 뇌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과거 사례를 하나 볼까요? 1990년대 쿠바를 생각해 보십시오. 소련이 붕괴되면서 쿠바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화폐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됐고 국가 시스템이 마비됐습니다. 그때 쿠바 사람들은 뭘 했을까요? 금과 은을 사모았습니다. 생존을 위한 보험으로요. 지금 전 세계가 어떻습니까? 미국은 천문학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유럽은 에너지 위기와 경기 침체에 시달리고 있으며 아시아는 부채 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적자 지출과 신뢰 상실이 가속화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금과 은은 유일한 대안자산입니다. 매일 쏟아지는 지정학적 뉴스들을 보세요. 전부 다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금과 은의 가치 상승이라는 방향을요.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광산 주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10년간 광산주는 정말 고생했거든요. 금값은 계속 올랐는데 광산주는 바닥을 기어다녔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광산주는 쳐다보지도 마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그런데 최근 차트를 보니까 뭔가 달라졌습니다. 거대한 U자형 패턴을 완성하면서 반등을 시작한 겁니다.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저항선을 시원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기술적 신호는 2013년 이후 처음 나타난 겁니다. 무려 12년 만이에요. 특히 주니어 광산주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소형 광산 기업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과거에도 주니어 광산주들이 먼저 상승하고 이후에 대형 광산주들이 따라오는 패턴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대형 광산 기업들도 기술적으로 분석해보니 40에서 50% 더 오를 여지가 충분합니다. 여기서 광산주의 특징을 알아야 하는데요. 금값이 10% 오르면 광산주는 20에서 30% 오르는 레버리지 효과가 있습니다. 광산 기업들은 고정비가 있기 때문에 금값이 오르면 마진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든요. 물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값이 떨어지면 광산주는 더 크게 떨어지죠. 높은 변동성을 견딜 수 있다면 엄청난 기회인 겁니다. 지금 상황을 보세요. 개인 투자자들은 폭락장에서 광산주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량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인내심 강한 기관과 중앙은행들의 포트폴리오로 흡수되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시장에서 갑자기 증거금이 인상되고 공포 뉴스가 쏟아지고 패닉이 유도되는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개인 투자자들을 시장에서 씻어내기 위한 장치거든요. 개미 털기라는 말 들어보셨죠? 바로 지금 그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거대 자본은 헐값에 자산을 매집합니다. 부는 어떻게 이동합니까?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서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로 옮겨가는 겁니다. 역사가 계속 증명해온 진실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달러 가치 하락, 이거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국가 부채 위기, 이거 해결됐습니까? 아니요. 지정학적 불안, 이거 사라졌습니까? 오히려 더 심해졌죠. 중앙은행들의 금 매집, 이거 멈췄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금값이 상승해야만 하는 근본적인 논리는 단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건 뭡니까? 오직 가격뿐입니다. 논리가 살아있는데 가격만 싸졌다면 이게 재앙입니까? 아니죠. 거대한 세일 기간입니다. 백화점에서 70% 할인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줄 서서 사잖아요. 그런데 금이 40% 할인되니까 다들 던지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전문가들이나 언론의 공포 마케팅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명확한 데이터와 50년간 증명된 역사의 흐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자산을 지켜내십시오. 지금 던지는 사람과 담는 사람, 5년 뒤에 누가 웃고 있을지는 뻔합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공포스럽게 보이시나요? 맞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뭐가 보입니까? 거대 자본의 치밀한 매집과 전략적 이동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린 데이터들을 기억하십시오. 2008년과 2020년의 교훈, 중국의 전략적 움직임, 50년간 증명된 달러와 금의 관계까지요. 미디어의 소음과 단기 가격 변동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50년간 증명된 화폐 역사의 진실을 믿으십시오. 위기는 준비된 투자자에게 기회입니다. 공포를 이겨내고 올바른 시점에 진입하는 자만이 다가올 상승장의 과실을 누릴 겁니다.